얘기했듯이 수능에서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시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공격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쫄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오늘부터는 심지어 PPT도 니네 예비 정시라는 말 버렸어요. 근데 니네 고3이 알겠지? 지연이는 아직 물론 많이 멀었지만 그냥 고3 같은 마인드로 공부하길 바라고요. 솔직히 지연이 개인적으로 너가 원하는 목표가 그 정도면 너도 똑같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그래서 수능에 모든 걸 다 초점을 맞춰. 알겠죠? 그렇게 하면 너네 진짜 니네가 좋아하는 대학,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51번부터 볼게요. 자, 오늘 볼 문장들이 진짜 다 주옥 같은 문장들, 다 되게 중요한 문장들만 섞여 있어요. 자, 여기 잘 보면 With so many ethnicities represented in the U.S., you can explore foreign cultures without going very far when you are in the U.S. 라고 되어 있는데 ethnicity라고 했잖아. 이거랑 너네가 제일 헷갈리기 좋은 게 즉 ethnic이랑 ethnic이에요. ethnic은 사람 종류라는 뜻이야. 사람의 종류. 그래서 이거는 인종이라는 뜻이고요. ethnic 하면은 특히 사회정보에서 배우는 너네 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윤리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요거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긴 거는 시험에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 발음을 해야 된다. ethnic, ethnic 여기가 다르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with so many ethnicities 그래서 여기 보면 전치사가 쓰였고 그래서 so many ethnicities가 전치사의 목적어고 얘가 지금 당연히 전치사가 나왔으니 동사가 나올 수가 있겠나? 이쁘죠? 자, 전력화 그죠? 얘가 그거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인종이 미국 내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you can explore 여기가 동사죠. 너는 탐험할 수 있어. foreign cultures. foreign은 그냥 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foreign 같은 경우는 외국이라는 뜻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한테 낯선 건 싹 다 foreign이 알겠지? 그래서 foreign cultures 하면 낯선 문화, 즉 외국의 문화, 이국적인 문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뭐하지 않은 채 이것도 전치사죠. Without going very far. 멀리 갈 필요 없이라는 뜻이죠.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미국 내에서 너가 뭐 할 수 있다? foreign culture를 즐길 수 있대요. 이게 결과고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볼 줄 알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요게 이렇게 가르쳐준 적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저기 학습 의의에도 써놨죠. 잠시사 플러스 분사구문은 보통 with가 무슨 뜻이니까 뭐뭐와 함께라기 때문에 동시 발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 발생의 뜻을 갖고 있어서 s에서 뜻이 확정돼서 보통은 이게 뭐야? 동시에 뭐뭐를 함과 동시에 내가 또 다른 뭔가를 하고 있다. 그지? 그러면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때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되기도 하죠. 두 개가 같이 일어날 때.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지금 뭐의 의미를 쓰고 있냐면 원인 내지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너네 분사구문 배우면 뭐 시간, 뭐 원인, 뭐 부대 상황 뭐 이런 식으로 외운 적 있을 거야. 여기에 그 대표적인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종이 되게 다양해.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그냥 미국에서 외국 문화를 즐겨보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with를 통해서 분사구문 굉장히 많이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동사를 구태여 수와 시제일치를 시키는 그 번거로움에서 탈피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전치사구가 되기 때문에 문장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요거 분사구문 나왔으면은 기본적으로 분사구문은 준이 어떻게 해석하라고? 한 80%는 뭐뭐 하면서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서 너네가 확정적으로 원인이다 라고 문맥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되겠죠. 알겠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분사구문 형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자, 52번이요.
admitting that homeschooling is gaining in popularity, in many studies it has shown that in many studies it has been shown that students benefit more in a classroom setting since the interaction and dialogue with other students create a stimulating learning environment. 자, 문장 길어. 잘 봐야 돼. 쭉 읽었더니 동사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 동사가 아니죠? 이거 뭡니까? 분사구문이에요. 자, 어드밋 같은 경우는 인정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가 어드밋 대에서 어드밋ting 대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정하지만, 근데 여기에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인정하지만이라고 했죠. 여기가 키포인트고 이거는 이따가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어쨌든 너네가 이 문장을 처음 만났을 때 인정한다. 뭐를 인정하냐면 homeschooling is gaining popularity. 그러니까 인기에서 뭔가를 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홈스쿨링이라는 게 그러면 기본적인 여기서 키워드가 되겠죠. 이게 핵심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홈스쿨링이 요즘 인기가 많대요. 그걸 인정하겠대. 오케이, 그런 사실 내가 받아들여요. 근데 in many studies, 많은 연구에서는 이것이 보여지는 게 맞췄다라는 뜻이죠. 그지? 보여지는 게 맞춰졌어요. 그게 뭐냐면 students, 학생들이 benefit, 더 많은 이득을 얻는다라고요. 그죠? 이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benefit은 동사로 쓰인 거야. benefit이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없이 쓰인 거 보니 아니다. 무엇을 목적어로 볼 수도 있구나. 아니면 benefit이 그래서 이득을 얻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학생들이 이득을 얻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논조가 긍정적이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득을 더 많이 얻는데 그게 어디서? 클래스룸 세팅에서. 자, 그러면은 교실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교실과 홈스쿨링은 서로 대립되죠. 그러면 여기서 필자는 준이야. 홈스쿨링 편이야? 클래스룸 편이야? 클래스룸 편이죠. 그래서 여기가 필자의 주장이에요. 그럼 잘 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다는 건 그럼 요거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정하지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에서 내가 방금 키워드라고 흘렸지만 준아 이거 키워드 아니야. 키워드는 클래스룸 세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교실의 환경에서 이점을 더 많이 얻는다. 왜냐하면 since the interaction 상호작용과 대화 근데 그게 다른 학생들이랑 하는 대화야. 그게 뭐를 하니까 create 만드니까 stimulate는 자극시키다지. 그래서 자극을 시켜주는 학습 환경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은 stimulating learning environment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benefit이다라는 인과관계를 너희가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자, admit는 그래서 너네 분사구문으로 쓰이다가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 너네 지난번에 given이라는 걸 배운 적 있을 거야. 그래서 뭐뭐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굳혀져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관용 표현이라고 많이 하겠죠. 그래서 admitting that은 너네가 어떤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암기하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되게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외워놓으면 admitting that은 뭐뭐 하거니와 이런 뜻이야. 뭐뭐 하거니와.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여기에다가 써놨죠.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즉 어의 표현으로 양보의 표현으로 쓰실 수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admitting that 뭐라는 점을 내가 인정은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면 admitting that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여기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아야 되냐면 필자의 주장이나 내지는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어드밋에 나올 내용이 어드밋 대절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필자의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 이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보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어순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인정하지만 뭐를 인정하냐면 홈스쿨링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중요한 거죠. 갖다 버리고 많은 연구에서는 it has been shown. 이제 내가 니네 완료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니네 이제 완료하면은 맨날 무슨 완료가 어쩌고저쩌고 용법 말고 그 느낌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지금 얘 지금 완료라고 해야지. 연구에서 이미 얘기가 끝났으니까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야? 그러니까 필자가 완료를 쓴 이유가 반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를 너네가 완료해서 깨우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연구에서 보면 대절 이하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어. 드러나 있는 행위를 맞췄어라는 건 뭐야? 이미 끝나 있는 걸 뭘 또 얘기하냐는 거야. 홈스쿨링이 100번, 200번. 그래. 그게 애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애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못하다는 건 이미 많이 입증했으니까 이제 좀 닥쳐줄래? 이런 얘기야. 이게 문법에서 드러난다고 알겠죠? 이렇게 문법을 너네가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완료를 이렇게 배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런 감각을 길러주고 싶어서 이렇게 꼭 해석해달라고 공부드리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알겠죠? 완료 니네 그냥 대충 씹고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더 많은 이점을 얻는다고요. 학교의 즉 교실의 환경 내에서. 왜냐하면 상호적인 건 대화, 즉 그게 다른 학생들과의 대화랑 상호적인데 걔네가 만들거든요. 자극을 줄 수 있는 학습 환경.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스티뮬레이팅은 긍정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2번도 마찬가지 근사구문인데 얘는 좀 어떤 느낌으로 이해해달라? 좀 관용 표현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드미팅 뱃은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건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53번이요. 자, our happiness and our free self-expression.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유로운 자기 표현은 is much more assured. 훨씬 더 많이 assure가 보장하다, 확실하게 해주다 이런 뜻이야. 뭐 확실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PP니까, 그지? 확실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let go of는 뭐냐면 let go. 너네 그거 겨울왕국. 니네가 겨울왕국을 7년 전이네 벌써 겨울왕국이. 너 지금 11살 초4 때였네. 내가 겨울왕국 볼 때가 내가 군인이었거든. 내가 군대에 있었어. 시간 빠르죠. 그래서 let it go, let go. 그러니까 그 뭐지? 걔 이름 뭐지? 엘사였나? 엘사였지? 엘사가 이제 막 세상 다 뒤치고 안 빛나는 삶을 통해서 저기 어디 위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다 꺼져 막 이러잖아. let it go. 그래서 뭐를 놓아준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도록 해준다는 거죠. let go of end results. 마지막 끝자락에서의 결과, 그죠? 그래서 최후의 결과라고 하면 되죠. 만약에 우리가 결과를 놓아주면 우리가 훨씬 더 assured 할 수 있대요. let go of는 내주다잖아. 그럼 부정이라고 하면 이것도 부정이겠지. 그래야 곱해서 긍정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end results는 긍이야 부야. 필자 입장에서 이거를 읽으면서 부라고 느껴야 된다고요. 아, 필자는 그러니까 뭐다? 결과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를 여기서 읽자마자 딱 느껴야 된다고. 그래서 word to word.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명령으로 돼 있지? 열심히 일하세요. 너를 향해서 너의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don't be in prison. 여기도 명령문이죠. in prison, prison이 감옥이잖아. 이미 아니라는 뜻이 in의 변화형이야. 그럼 감옥 안에 넣다니까 수동이죠. 감옥 안에 갇히지 말라. 대는 누구야? 대명사 전략은 앞에 있는 명사 그거 예죠.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구속당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필자의 주장이죠. 그러면 골은 기본적으로 뭐랑 대립이야? 결과랑 대립이죠.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네가 생각했던 목표에 집중하라는 거죠. 너네한테도 되게 중요한 얘기지. 너네 대부분 다 어때? 수험생활 지나가다 보면은 오히려 너네가 세워놨던, 너네가 바라던 그 결과에 집착하면서 결국 주객전도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대학 가려고인데 예를 들어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3월 모의고사가 수능 때까지 간다더라. 나는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듣고 거기에 경도돼가지고 수학을 봤는데 예를 들어 심지어 3월 모의고사 수학은 못 봐도 돼. 근데 이제 11월 12월 모의고사 때 2등급이 나왔다 이거지. 근데 세상에 3월 모의고사 때 3등급 나왔다. 이러면 이제 갑자기 애가 빠게 돌기 시작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문제는 3월 모의고사는 수능에 비교해 봤을 때는 진도가 터무니없이 좁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어떻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지? 너네가 결국 모의고사를 보고 지금 이렇게 개고생하는 이유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지 3월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너네한테 점수 절대로 관심 안 갖습니다. 그냥 그 전에 비해서 뭐가 개선됐고 뭐가 개선되지 않았고 앞으로 수능 때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가 그것만 보지 원점수는 진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원점수보다는 너네 뭐 틀렸는지 이런 걸 위주로 많이 보지. 그치? 그래서 그런 건 절대 받아들이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딱히 특징이 없는 문제니까 빨리 넘어볼게요. 자, 54번이요. 여기 세 명은 다 그때 결혼한다고 했나? 지연이 한다 했나? 결혼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너무 멀죠, 그죠? 지연이는 한다 했나? 준이는 모른다 했나? 긍정적으로 추진해 본다 이런 거구나. 자, 네 어쨌든 결혼이란 개념, 사실 우리 결혼이라는 개념도 사랑해서 결혼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요즘 좀 느끼는 건데 사랑만으로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그 불 같은 타오르는 그 감정으로 결혼을 했다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땐 결혼 생활에서 제일 미친 게 이런 거 같아. 가령 시연이는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청소나 이런 거, 빨래나 이런 거 되게 예민한데 예를 들어 결혼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그냥 양말 쓱 하고 쓱 하고 이래서 가. 그리고 그냥 자. 막 이런 거 있지. 좀 빡이 친다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애가 나와가지고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결혼에 대한 얘기인데 by가 뭐뭐까지죠. By the early 19th century in England 19세기 초 영국에서 그러니까 19세기 초까지 traditional concepts of marriage 그래서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이래요. 그게 지금 가령해가지고 지금 예시 들고 있죠. 예시를 들고 있으니까 무려 여기까지요. 그래서 concepts가 주어고 동사가 어딨어? had been changed라고 되겠네. 과거 완료 썼네. 그럼 과거 완료니까 뭐야? 19세기 초에는 변화가 이미 끝마쳐진 거야. 그럼 19세기를 시작으로 19세기 초를 시작으로 결혼의 개념은 이제 이걸로 바뀐 거죠.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래서 가령 alliance는 동맹이라는 뜻이야. 동맹. 그래서 연합. 자, 그냥 가족 간의 연합으로 보거나 아니면 appearing 짝지어준다. 뭐를 기반으로? wealth, 문화, birth, 탄생. 그러니까 뭐야? 출신, 성분. 그러니까 신분으로 생각하면 되죠. 신분에 따라서 부에 따라서 서로 짝지어주고, 그지? 아니면 arrangement가 그러니까 너네 엄마가 와가지고 너 손 좀 볼래? 이렇게. 내가 이번에 뭐 누구누구 아들 이렇게 뭐 결혼하지 않았다는데 둘이 한번 만나봐 이렇게 마련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맞선. 근데 그게 만들어진 거네 PP죠. 그래서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맞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령 예로 드는 거죠. 그게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해석을 하셨을 때는 변화되는 것을 이미 마쳤다. 내지는 의미를 완전이라고 해도 되죠. 뭐 완전히 끝냈다라고 하셔도 되죠. 자, 뭐에 의해서? Romantic notion of love.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에 인과 원인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 해석에다 뭐라 써놨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익숙한 결혼의 형태는 이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19세기 초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결혼의 관례, 결혼의 풍습은 좀 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역사와 관련된 지문들에서는 과거 완료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 완료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아시면 되고 특히 이렇게 dash를 이용해서 예시를 때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매우 멀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만 좀 유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구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유리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동사구를 잘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특색이 딱히 없는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해석하고 55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영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bring about이 뭘까요? 모르죠. 뭐 알아야 돼. 영어를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유의어는 cause라고 보시면 되겠죠. bring about은 제발 외워주십사. 꼭 당부드립니다. bring about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래서 we are witnessing a tremendous change in consumer behavior. tremendous 아직 안 외웠나? tremendous는 엄청난이라는 뜻이에요. 외웠죠? 자, 그러면 이거 꼭 마셔야 돼요. 우리는 witness가 목격하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중이네. 현재 분사니까.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사죠. tremendous 엄청난 변화를. 근데 거기에 무슨 변화? consumer behavior 소비자의 행동 내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That change 저 변화니까 자 대명사 자 지시형용사가 밝힌 게 이거죠. 그래서 소비자 행동의 변화는 is being brought about. 그래서 이거 잘 보면 bring about이 지금 수동태된 거잖아. 그래서 brought about이라 된 거 보이죠. 그래서 이게 동사구가 요렇게까지 길어진 거예요. 그죠? 잘 보시면 비동사에다가 B의 ing에다가 그 다음에 PP 형태를 넣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플러스 ing니까 진행이죠. 그리고 요거는 수동이네. 진행과 수동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 수동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bring about, brought about이니까 뭐뭐에 의해 일으켜졌다는 거지. 그럼 일으켜지는 완전히 일으켜진 상태가 됐다 안 됐다? 완전히 변화가 일으켜졌으면 뭐라고 해야 돼? has been brought about이라고 했겠죠. 완료로 썼겠지. 그러니까 이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말입니다. 여전히 변화 중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준동사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준동사는 자, 형태적으로는 준이야 뭐를 갖는다? 형태적으로 자, 준동사의 형태적인 측면은 얘가 의미성의 주어를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의미성의 준동사가 실나 뭐를 갖는다? 시간 정보를 갖는다라고 했죠. 의미상으로.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지. 그래서 너네 준동사는 무조건 전략화에 따라서 의미상의 주어 찾고 그 다음에 그 준동사가 갖고 있는 시간 정보를 활용해서 너네가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준동사 시간 정보 한 번만 정리해볼까? 네, 시작해서 끝이 있어요. 그러면 지하나 또 부정사 언제 쓴다? 그래서 시작 전에 쓰면 되고 PP 언제 쓴다? 끝났을 때 현재 분사 언제 쓴다? 준이야 당연히 시작과 끝 사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시작을 했는데 아직 안 끝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미완료, 완료, 얘는 미래. 그죠? 미래, 미완료, 완료. 그죠? 그리고 동사 원형은 언제? 늘. 이렇게 늘 있는 일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분명사는 시간성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 정보에 따라서 꼭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자, 뭐에 의해서? Technology and access. 기술과 그리고 접근이요. 근데 그 접근이 자, 니네도 봐봐. 잘 보면 명사 나오고 명사 나오네. 이런 이질적인 대칭통에서 뭘 느꼈어야 돼? 관계절이 여기서 수식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는다. 왜? 해도 타동사인데 목적 없잖아.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죠. 그래서 정보로의 접근권을 사람들이 갖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추론해볼 수 있는 건 뭐야? 정보가 사람들이 힘을 갖도록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변화하는 것, 즉 소비자의 행동의 변화에는 뭐에 의한 것들이 크다? 기술과 그 다음에 정보의 변화에 의한 것이 크다.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써야 돼? 내가 쓰기 언제 유행했던 거지? 2000년대 초반이야, 확실한 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강의라는 게 대세를 이루거든. 쌤이 중딩 때까지만 해도 너네 잘 모르는 그 VCR이라는 게 있어. 그 비디오이잖아. 비디오라는 게 있어.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만한 거.
그걸로 녹화된 강의를 듣는 것까지가 좀 대세였고 이제 2000년 중반, 2000년 초반부터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보급화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소위 말하는 대치동에서 그러니까 대치동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졌지. 왜냐면 누구나 올 수 없는 학원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치동의 권력을 잃었죠. 옛날에 비하면. 왜? 우리 대치동 강의 들을 수 있어. 오늘 집에 가서 현우진 강의 결제하면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 인터넷 강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사격을 바꾼 것이. 그냥 옛날 같았으면 대치동에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했어야 돼? 글맥학원 지금 개박살났잖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지휘성공. 저기가 일산에서의 거의 저 건물 원래 저거 싹 다 그 지휘성공 거였거든. 근데 지금 축소돼서 저거 반 내주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중학생 때까지는 저기가 원래 옛날에 이름이 글맥학원이었거든. 근데 일산이 얼마나 되게 특이했냐면 모든 대형 사교육 업체가 들어와서 다 망했어. 글맥학원의 저 권력 때문에. 그래서 일산이 되게 사교육 시장에서는 독특한 지형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거든. 메가스터디가 못 들은 신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어제 들어왔죠. 메가스터디 일산이. 그래서 한 15년째 들어왔다가 망해가지고. 근데 이제 지휘성공이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때 틈 타서 이제 다 들어온 거야. 스카이에도 뭐 메가스터디.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원을 가야 됐지만 요즘 그냥 뭐해? 고3들? 솔직히 사회탐구, 과학탐구 학원이 여기 후보에 있어? 아니잖아. 누가 미쳤다고 사과탐을 여기서 들어. 사과탐은 무조건 인강인 거니까. 그지? 그런 거 생각하면 쉽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사에는 딱히 없으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각각의 중동사 간의 시간 정보만 잘 체크하시고 브링어만 외우시고 여거 관계절이 수식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56번이요. 자, 56번 같은 경우는 너네가 독해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읽자마자 너네가 필자의 진의, 즉 필자의 주장의 핵심을 바로 탁 뽑아낼 줄 알아야 너네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한번 좀 기니까 영어로 읽어볼게. According to John Adams, the phenomenon that safety measures like mandatory wearing of seat belts contribute to careless driving may be accounted for by the notion that a greater sense of security tempts people to take more risks. 길죠? 자, 일단 according to John Adams, 사람을 끌고 왔다는 건 일단 전문가를 데려왔다는 거야. 그럼 전문가의 말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려고 했겠죠. 화작에서 자료 나오는 표현. 자, phenomenon은 현상이라는 뜻이죠. 현상이요. 그러니까 according to에서 전치사고 나온 다음에 phenomenon은 그럼 주어로 잡음직하지. 근데 문제는 그래놓고 뭐래? 동사가 안 나왔어. That safety measures like mandatory wearing of seatbelts는 수식이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나왔을 때 동사가 뒤에 나온다는 건 알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현상이 뭐냐면이라고 하시라고요. 알겠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현상이 뭐냐면 safety measures, 안전 대책들이 가령 의무적인, mandatory는 법으로 강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무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무적인 안전벨트의 착용과 같은 그런 안전 조치들은 동사가 잘 보면 이거는 뭐냐라는 거지. 여기가 동사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라고 하면 본격으로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절을 클로즈를 하잖아. 그래서 종속절은 앞으로 C라고 하고 관계절은 앞으로 R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safety measures는요 절의 주어예요. 그리고 contribute는 절의 동사고. 알겠죠? 그래서 contribute는 뭐뭐에 기여하다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원인이 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뜻이야. 자, 그러면 contribute to careless driving. care가 신경을 쓰는 건데 less니까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했을 때 부주의하다라고 하면 돼요.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끈다라고 하시면 되겠지. 잘 봐. safety인데 safety면 안전이잖아. 안전한 건데 부주의해진대. 그러면은 여기서 safety measure는 금이었고요. 부연. 자, 안전 대책이
사람들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도록 한대. 가령 이런 거야. 내 차가 예를 들면 막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쳐. 그럼 내 차는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얘가 알아서 삐삐삐삐삐 하면서 다 부딪히기 전에 알아서 서버리거든. 근데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돼? 앞차가 뛰든가 말든가 그럼 나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인식이 실패했어. 예를 들어 새가 여기 후국 똥 미친 짓 하거든. 똥. 그래가지고 앞에 레이더를 얘가 가렸다. 그래가지고 얘가 인식을 못했다. 그럼 나는 쳐받고 죽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전 대책이 좋아지고 특히 그래서 차가 요즘 차는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내가 차마 뒤에 차가 있는지 몰라서 사각지대 때문에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하면 차가 알아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버려. 요즘 되게 핸들이 안 꺾어져. 삐비비빅 하면서 그냥 안 들어가죠. 되게 좋아졌죠. 그리고 요즘 자율주행적으로 그냥 나 그냥 고속도로에서 이러고 있어. 그냥 가만히 이러고 손 모으고 있어. 그냥 알아서 지금 가거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신경을 덜 쓴다고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몇 번 한번 준 적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카운트가 있는데 어카운트가 중요한 무슨 뜻이니? 계좌도 있고 그죠? 지현아 무슨 뜻이야 혹시? 일단 어카운트의 기본적인 뜻은 설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동사로 쓰면요 자동사야. 그러니까 어카운트를 동사로 쓰면 뭐냐면 이런 종이 같은데 설명이 써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설명이 모여 있고. 그러면 뒤에다가 전치사 for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for가 방향성이라 했지. 뭐뭐에 대해 뭐뭐로 설명을 내가 놓아두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account for 하면 무슨 뜻이야? 뭐뭐를 설명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타동사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떤데 이런 설명이 써있던데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카운트 자동사예요. 그래서 자동사가 수동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치사를 놔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수동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려운 문법 문제 같은 데는 찌질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거 딱 지워놓고 어법상 맞는지 판단해봐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도 설명이 쓰여 있을지도 몰라. by the notion, 개념에 의해서. 근데 그 개념이 뭐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이 that과 마찬가지로 동격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notion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개념이냐면요, a greater sense of security, 더 높은 수준의 안정감, 안전하다고 느끼는 감각은 tempt는 뭐냐면 부추기다라는 뜻이에요. 부추기다. 그래서 부추기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그지? tempt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뒤에 투부정사 나오죠? 뭐예요? 부추겨야 위험을 감수할 거 아니야. 그지? 기본적으로 동작의 선호관계가 명확하죠? 투부정사 나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어순대로 가볼게요. 중요한 문장이니까. 자, 존 애덤스에 따르면 현상이, 근데 그 현상이 뭐냐면 안전 대책이 가령 의무적인 안전벨트 착용 같은 건데 기여한데 부주의한 운전 후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설명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개념에 의해서. 근데 그 개념은 뭐가 얘기하냐면 더 높은 수준의 안정감이, 안전하다는 감각이 부추겨 사람들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그러면 템트는 내가 동그라미 칠 거야, 세모 칠 거야, 시원아? 세모 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이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야, 세이프티 메저스 너무 우리가 안전 측면만 너무 고려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안전할 거라고 과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역설에 빠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너무 안전해서 안전만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아. 딱 이 지문의 핵심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서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템트 같은 데다가 문제 내거든. 알겠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6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특히 문법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동격의 표현들이 연달아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동격 구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격 구문에서 쓰이는 표현들에 대해서 꼭 잘 기억하시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사랑 전치사가 섞였을 때 수동태가 이렇게 쓰인다는 것까지 두 가지의 문법적 기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56번은 많이 중요합니다. 자, 57번도 미치게 중요하죠. 일단은 요거 다른 학교는 내가 이제 내신을 안 하니까 동태고를 내가 내신한다 했잖아. 동태고 이번에 내신 시험 문제 범위 이게 있었거든. 나와서 뭐야? 자, 나오는 지금이란 말이지. 대신 뭘로 쓰인 거야? 이거 접속사로 쓰인 거야. 이것도요. 접속사인데 좀 어떤 느낌이 좀 강하냐면 아까 우리 분사구문 the main that 있지 그것처럼 좀 관용 표현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알겠죠? 나우댓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우댓은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뭐뭐 하니까 어떤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법에 관련된 인사이트는 해석이 다 끝나면 또 해드릴게.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우댓 이제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유죠. 자, 이제 뭐 때문이냐면 the economy 경제가 is characterize는 뭐를 특징짓다, 특징 지어진다, 더 많이 뭐에 의하냐면 exchange of information 정보의 교환에 의해서 뭐라기보다 physical goods는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재화. 우리가 또 어려운 말로 이걸 재화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우리는 goods, 재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네가 봐도 information이라는 goods는 서로 유의관계, 대립관계지. 두 개가 대립되는 키워드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대립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누구 편을 들고 있다? physical goods가 아니라 information 편을 들고 있죠. 자, 정보의 교환에 의해서 경제가 더 특징지어진대. 물리적인 재화보다. 그럼 geographical central이 중앙이라는 뜻이야. centrality 뒤에 뭐뭐 ITY가 붙으면 속성에 대한 뜻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모이려는 속성. 그래서 뭐 저는 여기서 뭐라 했냐면 구심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모이려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리적 구심성이 됩니다. 지리적 구심성은 has been replaced. 얘가 동사구예요. 근데 replace가 뭐뭐를 대체하다니까 be plus pp니까 대체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완료가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대체되는 것을 맞췄다라고 했죠. 이미 대체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지금의 세상은 geographical centrality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GC라고 할게요. GC는 즉 geographical centrality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 대체되는 게 끝났으니까. 뭐에 의해서? The attempts, 시도요. 뭐 하려는 시도요? To create a sense of cultural centrality, 문화적인 centrality, 고집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제 뭐다? 이제는 CC, 즉 cultural centrality가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잘 봐. 너네가 이걸 대응시킬 줄 알아야 돼. physical goods는 누구 친구야? geographical centrality 친구야. 그리고 cultural centrality는 information 친구야. 아, 문화가 정보고 그리고 물리적 재화가 그다음에 지리적 중심성, 구심성이라는 뜻이야. 이 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적합하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요거 요즘 신문에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 니네 수능 때 안 나오려면 보장 없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서는 뭐가 강조되냐면 이게 강조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 왜냐면 지금 지리적 구심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어디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건데 요즘 이제 뭐가 발달했으니까 원격 교육, 원격 재택 근무, 원격 근무 이런 게 되게 이제 익숙해졌잖아. 그래서 너네 교육계도 내가 봤을 때 코로나 끝나고 미친 듯이 많이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더 이상 아프리카라든가 줌이라든가 기본적인 실시간 대면명이 있어서 익숙해졌고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 한다고 해서 반발감은 없잖아. 그지? 코로나가 너무 오래 갔으니까 지금 2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다는 걸 수업, 그러니까 교실에서 듣는다는 게 어색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지? 오히려 진짜 요즘 중3한테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학교 가는 거 너무 싫대. 피곤하네. 2주 겹주로 가면 이제 그래 너무 힘들다 학교 가면. 그러니까 특히 중년 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학교 가서 이제 2학기 때 수행평가 들어오니까 애들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중년 애들이 어떤 상태가 있었냐면 번아웃 와서 퇴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중1이요? 중일 지금 중1부터 중3 사이에 내가 번아웃 호소로 인한 퇴원을 몇 번 받는지 모르겠어. 10개월 동안 이 학원에 있었는데 꽤 많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싫은 거야. 수업을 이렇게 직접 와가지고 듣는다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중학생들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 그냥 오늘 수업 비대면 실시간 들으면 안 돼요? 이런 요구를 당당히 하는 애들도 있었어.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시대가 오고 갔냐면 학원도 강의를 딱 한 명만 하는 거예요. 한 명이 그냥 센터로 모여가지고 실시간 1000명 들으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학원에 왔을 때는 단어시험 보고 첨삭받고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강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좁아지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해놨어요? 하드 파워로 해놨죠. 하드 파워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하드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인다는 뜻이고요. 소프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많이 얘기할 거야. 그래서 cultural centrality, 뭔가 정보, 문화적으로 갖는 힘을 소프트 파워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경우야. 하드 파워가 강했던 나라예요. 우리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였죠. 그래서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에서 이제 요즘 한국 하면 뭐 떠올라? 오징어 게임, BTS, 손흥민. 진짜 우리나라 탑3 문화적 아이콘 꼭 골라나오면 지금 BTS랑 오징어 게임이랑 손흥민이에요. 그렇잖아. 근데 80년대 대한민국 떠올리면 다 제조업이야. 그죠? 지금 제조업에서 그냥 우리가 영화, 음악 이런 거 장난 아니게 잘 만들거든. 그죠? 다른 나라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진짜 넘사벽이야. 아시아권은.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베트남 15일 동안 자매결연 프로그램 갔는데 가가지고 나는 도깨비를 안 봤어 그때. 근데 막 와가지고 도깨비 하면서 막 공유 말고 그 뭐야 하노이 국제공항 내렸는데 태양에 눈코입 나오고 나 진짜 무슨 제주국제공항인 줄 알았어. 케이팝만 계속 나오니까 진짜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가 엄청 세졌어요. 그래서 베트남 니네 나중에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걔네에 비해서 우리가 평균 신장이 커, 체격도 좋고 피부가 무엇보다 하얘 우리가 걔네보다. 근데 그래서 걔네가 우리를 선망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걸 좀 잘 활용하시면 혹시 아세요? 나중에 사업의 아이템이 될지. 그리고 나라는 지금 시점이라는 뜻이야.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요 nowdat을 쓰면은 지금 nowdat이라는 저 뭐뭐 하니까라는 종속절이 그 부사절이 여기에서 끝나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어를 쓴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nowdat을 쓰면 주절에 이 동사구를 항상 현재완료로 써. 이게 부가적인 인사이트. nowdat을 쓰면요, 이제는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런 상태로 접어들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nowdat이 갖는 게 because랑 차이가 있어. because는 단순히 그냥 원인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면 nowdat은 시간 정보가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예요. 알겠죠? 그래서 nowdat이 갖는 거는 원인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시간 정보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 시간 정보는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과거와는 다른 지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nowdat이 because랑 조금 차이가 있지만 시간 정보가 플러스 된다. 알겠죠? 이런 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해서 여러분들이 심지어 이제 내후년이야 좀 있으면 내년이라고 말을 하기 머지않았고
대학교 가서 영어 에세이 쓰는데 나오대 쓸 수 없다고. 꽤 높은 점수 받겠죠? 이거 토익으로 자주 나와. 알겠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인사이트 알아주세요. 자, 58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대 준이야 어떻게 해석하라고? 때문에 알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용표니까 외워주십사. 자, 58번은 별로 안 중요해서 빨리 할게요. 뉴턴, 너네가 아는 그 뉴턴. 그죠? 뉴턴을 크레딧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것도 위에다 하면 A에게 B의 공모를 인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평범하게 심심찮게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잡아줄게요. 크레딧 A with B, 크레딧 A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Newton is credited with. 뉴턴은 인정받습니다. The determination. determination은 여기서 결정 이렇게 알고 있잖아. 수학에서 쓰면 뭐냐면 계산이라는 뜻, 계산. 수학에서 쓰면. 그래서 여기서는 중력을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중력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 중력 가속도니 뭐니 그거 계산하는 거 중2도 배운 것 같은데 제가 심각한 과알못이라서 다치고 있겠습니다. 그 9.8인가 뭐 그거 아니야? 저 몰라요. 맞아? 그거지. 자, 근데 제가 몰라요. 자, 다치고 갈게요. 자, 칼큘러스는 여러분 숙제에 나오는 미적분학입니다. 미적분학은 얘기가 많죠. 뉴턴이 했네, 라이프니츠가 했네. 아직도 쳐 싸우고 있어, 지들끼리. 내가 봤을 때 라이프니츠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뉴턴이 미적분학도 만들었고, 왜 천재죠? 중력과 속도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력과 속도랑, 그러니까 중력이랑 미적분학 뉴턴이 왜 만들어냈냐면, 솔라 시스템, 태양이 돌아가는 거 연구하고 싶어. 그래서 우주를 관찰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냈대, 미적분학. 그래서 identification of the mechanics of the solar system. 태양계의 메커니즘, 공학이잖아. 작동 원리,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작동 원리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조금 뉴턴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어도 그래비티나 칼큘러스는 솔라 시스템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거기 학습위에다 써놨잖아. 기본적으로 뭐야? 서로 나열되는 키워드는 너네가 공통 분모로 묶어서 하나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교육 다 뭐야? 이공계 쪽으로 어마어마한 발견을 만들어냈다. 뉴턴이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중요한 키워드는 없으니까 이거는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 단어만 좀 외워주세요. 크레딧은 뭐뭐를 인정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보겠습니다. 자, if children are taught how to utilize their talents and do things well from an early age, few will fall into patterns of depression when they are older. 자, 시윤아. 그러니까 문법상으로 가정법. 자, 가정법 왜 하는 거라고 지향아?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가정법은요, 다시 정리할게요. 가정법은 어떻게 쓰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우쿠슈마로 써야 된다. 즉,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가정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한다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뭐라고 했어요? 네 글자로 속뜻 추론이라고 했죠. 왜 가정법을 썼는가?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가정법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영어에서. 만약에 children were taught, 그러니까 과거 시제 썼다고 또 과거 시간 이렇게 쓰지 말고 알겠죠? 만약에 아이들이 배운다면, 가르침을 받는다면 어떻게 utilize, 활용할지 그들의 재능을, 그리고 자, and는 전력화 친구 찾기요. 친구는 누구예요? 투부정사 1, 투부정사 2야. 그래서 일을 얼마나 어떻게 잘 하는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거를 초기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면 퓨어네 퓨 전략과 뜻 뭐야? 두 글자
뭐야? 더 찔끔이네? 그러면은 지현아 금부 찔끔이잖아. 더 찔끔인 거. 알겠지? 가정법 왜 쓴 거야? 비판하려고 쓴 거야. 더 찔끔의 학생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Fall into patterns of depression. 우울증에 떨어질 가능성이 더 적어진대요.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저 이거 해석 잘못했네요. 그 해석에다가 내가 잘못 썼는데 어렸을 때부터 배울수록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아까 좀 정신이 헷갈렸나 봐요. 잘못 봤어. 이게 부정이니까 왜냐면 디프레션이 부정이죠. 근데 그거의 부정이니까 이건 뭐야? 긍정이야. 그래서 이건 비판이 아니라 내가 잘못 얘기했다.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권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다면 애들이 우울증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이렇게 부정문은요 긍정문으로 전환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녹화 붙여서 다시 드릴게요.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잘못 썼어요 제가 해설을. 그래서 결론 이건 뭐냐면 어렸을 때 이 교육을 받아야 그러니까 analyze랑 do things를 해야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알겠죠? 가정법은 항상 속도 추론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60번을 마무리로 끝낼게요. 자, if we lived in a society with no hypothetical situations, we might be in a situation similar to some of the more primitive tribes. Human minds are basically curious, which is the way we develop our thoughts and science. 60번은요. 난 이게 너무 좋아. 난 이 문장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장을 영어로 읽어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를 총체적으로 다 배울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일단 마이트가 쓰였기 때문에 준이야 이거 뭐라고? 오프슈 마니까 가정법이거든요. 근데 여긴 어때? 왜 지금 현재 시제 썼지? 현재 시제는 뭐를 나타낸다? 준아. 그래서 사실을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사실로 표현하지 않는 것과 사실로 표현하는 게 둘이 같이 있어. 그래서 너네가 사실상 여기까지만 읽더라도 뒤를 추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고 싶은 인사이트가 뭐냐면 여기까지만 사실상 읽더라도 뒷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알겠죠? 왜냐면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가 같아. 알겠지?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사회에서 근데 뭐 없이 hypothetical situations 가정적인 상황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없이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상황 내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유사해. 자 여기는 당연히 분사 빙이 생략됐거나 아니면 그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면 돼요. 근데 그 상황이 뭐냐면 유사해. 일부 더 원시 시대의 원시 부족들의 삶과 원시 부족들의 상황과 자 얘가 없으면 우리는 원시 부족이야. 원시 부족 금부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문명의 발전이라는 뜻이거든. 문명 발전이 없었다는 뜻이랑 같은 말이죠. 뭐가 없으면 hypothetical situations가 없으면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네. Human minds are basically curious.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대. Curious가 뭐랑 같은 말이야? 이거 연결할 줄 알아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Curious 인간처럼 나온다? 아니 이거 인간처럼 나온다? 뻔하죠. 제가 만약에 수능 출제위원이었으면 그리고 이 질문이 나왔으면 저는 이거를 인간처럼 내고 싶어요. 가정적 상황이라는 거. 그죠? 자 그리고 분마하고 관계사네. 자 계속적용법이죠. 선행사 예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방법이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과학을 발전시키는. 그러면은 the way we develop it 그래서 뭐랑 같은 말이라고? 뭐랑 같은 말? 원인 결과. 가정적으로 상상해보는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발전시켰구나. 그죠? 부정이죠. 부정은 항상 너네가 어떻게 해야 돼? 긍정으로 전환할 줄 알아야 돼. 긍정으로 전환해서 그 진의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다?
가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다라는 걸 좀 더 어떻게 얘가 설명한 거야? 의미를 강조하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비판적 의도를 갖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가정법이 있고, 얘네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어서 한 설명이죠. 그만큼 우리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을 여기서 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법과 직설법의 기본적인 통찰을 이 문장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문장과 세미콜론을 기준해서 뒷문장이 서로 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이게 평가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평가원 교수님들은 이들이 가정법을 병신같이 공부했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장난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curious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과 관계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마치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수업 마칠게요.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40절부터 50 단어를 암기해 오시면 되고요. 시드 부스터 61번부터 75번 문장 계속 해오세요. 그 다음에 51번부터 60 오늘 한 거 복습해 오시고 고생 많았습니다.